우리 24년 12월 11일 여기는 부산 텃밭 연구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와서 오늘은 토론을 시작합니다. 자, 첫 장을 보시면 농약 제로 프로젝트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텃밭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렇게 집에서 가정에서 나오는 그 음식물 그 잔반이라는 게 있죠. 네, 그거 그리고 또 식재료를 준비하기 전에 이렇게 다듬으면 그런 이제 많이 찌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모든 것을 전부 다 그 토양발에다가 만들 수 있는 그 방식을 여기다가 쭉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읽어 보시고요. 또 이거는 이제 첫 번에는 이 이장집에서 이제 이 텃밭 회원 가입을 하시면 이 씨앗을 드려요. 다 이걸 할 수 있게 다 도와드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다음에 이거를 한번 먼저 유튜브에는 이장집 에너지농법의 정의라는 거를 설명을 해드렸는데 오늘은 이장집 에너지농법 텃밭의 중요성이 있어서 그것을 한번 낭독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장집 에너지농법 텃밭 홍익 농부의 텃밭은 찌꺼기 청소부터 시작한다. 본인의 것, 주위의 것, 사회의 것, 나라의 것, 우주의 것. 자연은 스스로 운행되고 있으나 많은 질병, 병충, 바이러스 같이 동반되어 운행되고 있다. 현재 농법은 식량 생산 전후에 많은 찌꺼기가 만들어지며 이 찌꺼기 청소는 자연에서 많은 균, 충, 바이러스를 만들어 정화 중이다. 즉, 찌꺼기의 대란이 일어나고 있다. 지식에서 과학으로 만들어 놓은 식물 영양제, 비료 농약의 반란이 생긴 것이다. 새로운 영양제, 비료는 새로운 농약을 탄생시켜 지금의 농업은 많은 오염으로 인해 자연 생태계가 바뀌며 뒤틀어지고 있다. 해결책은 새로운 농법, 비료가 아니라 찌꺼기 청소에 있다. 청소는 발효를 거쳐 진행하면 되며 발효는 두 종류로 나누어 진행한다. 고온 발열 발효와 저온 숙성 발효로 나누어 진행한다. 고온 발열 발효는 고체성 물질만으로 수분을 70% 입혀 새로운 생명을 잉태시키며 저온 숙성 발효는 고체성 물질의 70%의 수분에 30%의 물질만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이 두 종류의 발효는 농업, 전후, 식재료, 음식 등의 남은 찌꺼기만으로 철저하게 진행한다. 완성된 고체, 액체, 발효 물질은 토양 정화와 식물, 자연 정화를 진행하며 자연 환경과 사람의 건강을 도와준다. 네, 수고하셨어. 그래, 지금 이제 이렇게 읽었는데 이제 요 글귀에 들어있는 문구를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빠뜨리지 말고 공부를 좀 하셔야 돼. 아마 의문사항이 많을 거예요. 첫 번서부터 뭐 텃밭 이런 건 아시죠? 텃밭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우리나라에 텃밭이 상당히 많죠. 그런데 그 텃밭에서 생산되는 조금씩 한 가정에서 한 평, 두 평씩 갖고 하는 그 텃밭에서 나오는 그 생산량이 상당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중요한 것,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량으로다가 쓸 수 있는 그런 생산도 중요한데 오염도 같이 생산을 한다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텃밭 하시는 분들이 애로사항이 많아요. 농약 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비료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뭔가 좀 잘 좀 이렇게 좀 건강한 먹거리를 찾고들 계시죠.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어떤 이야기를 이제 하고 시작을 해야 되냐면, 아직 이 지상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통틀어 얘기해요. 농업이라는 것은 이제 새롭게 다시 써야 된다. 농업을 다시 조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농업을. 뭐 지금까지는 뭐냐? 그냥 영양 이론에 의해 가지고 배불리는 거, 이런 거에 이제 치중을 해서 이렇게 왔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좀 잘 아실 거예요. 영양제, 또 이제 배도 불러, 좋다는 걸 다 먹어봐. 그런데 왜 몸은 아프지? 이거를 못 풀어요. 그렇죠? 이걸 풀어야 되는데 이걸 못 푼다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묶였는데 풀고 나올 생각은 안 하고 거기에 갇혀가지고 그냥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너나 그랬으면 됐지, 다음 세대까지 이거를 계속 끌고 갈 거냐 이거예요. 그렇죠? 우리 세대가 이 맥을 풀어서 다음 세대는 나처럼 살지 않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이 지구가 더 이상 오염 안 되고 더 맑게, 더 투명하게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텃밭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 텃밭의 중요성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마한 텃밭에서부터 비료나 농약 없이 좋은 먹거리 생산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기틀이 지금 안 돼 있어요. 누구 하나 지금 이거를 손대주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25년도에는 이제 텃밭 농사를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좀 도움을 드리고자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이제 만나서 이제 제가 이제 이야기 하는 걸로다가 아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실 거예요. 뭐 도움이 된다는 거는 내가 여기서 어떤 주제를 갖고 막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마 좀 신경도 많이 안 쓰이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거, 이거를 질문을 하거나 또 이 문구를 보고 좀 궁금한 게 있으면 이거를 질문하면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풀어가면 아마 재미있게 그 텃밭 농사에 아마 접근이 좀 쉬우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또 더 큰 것이 들어 있어요. 그 우주 이야기도 나오지만 그 속에 내가 있다는 것, 나라는 존재는 도대체 무엇인가? 내가 여기 왜 와서 왜 살고 있고,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나중에 뭐 죽는다 그러지만 그 죽는 거냐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냐, 이것까지 다 공부를 해야 돼요. 이거는 지금 미신이나 어떤 종교나 이런 게 아니라 자연 현상이기 때문에 지식인들이라면 이 자연 현상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궁금한 거를 좀 이렇게 해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니까 어떠한 종교 이야기, 또 뭐 어떠한 뭐 미신 이야기 아니야 뭐 이런 거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내가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탑재된 그 지식하고 내가 얘기하는 그 지식하고 한번 이렇게 싹 한번 합류를 해보시면, 아 그래 맞아, 본인이 이해가 되시면 그게 정답이니까 그렇게 아마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텃밭을 이제 이야기하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는데, 자, 그 다음에 첫 대목에 홍익이라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죠. 우리 에너지 농법에서 지금 사용을 여태 안 했어요. 물론 제가 그 농사를 치면서 여러분들한테 유튜브를 보신 여러분들은 아마 그래 맞아 여태까지 그 유튜브 채널을, 이장집 채널을 봤더니 그래 맞아 이게 홍익 아닌가 이제 이거죠. 이제 홍익은 무엇인가, 이거를 이제 오늘 이제 좀 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홍익 농부가 아니라 홍익 인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농부 쪽에 왔기 때문에 농부라는 걸 제가 갖다가 붙여놨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럼 홍익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거부터 좀 풀어야 되겠죠. 홍익이라는 것은 나보다는 타를 위해서, 타보다는 공익을 위해서 삶을 사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내가 모자라거나 지식이 지금 모자라거나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내가 무언가 어떤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없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많은 지식을 탑재했어요. 뭐 학교에 뭐 가방끈이 짧아 이런 얘기는 할 필요도 없어요. 시장 바닥에 있었어도 사회의 그 지식을 여러분들은 전부 다 수십 년간 흡수를 했기 때문에 엄청난 지식인들이에요. 대한민국인 모두가 다 그렇다는 거죠. 분야별로 어떤 분야의 지식을 그렇게 많이 습득을 했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그 분야에서 홍익이라는 말을 쓰고 홍익인간이 되려면 어떡하냐? 그 지식, 그 분야에서 지식인이 됐다 그러면 이제는 너를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재산도 주었고 애들도 주었고 가족도 주었고 많이 다 줬는데 자 이제는 뭐 할 거냐? 좀 많이 먹었으니까 좀 내놔라 이거죠. 내놓는 게 뭐죠? 나누자. 네. 자, 이제 물질을 내놓으라는 이야기는 저는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이 돈이 들어왔다, 어떤 물질이 있다, 부동산을 샀다, 이런 모든 물질을 가졌으면 그거는 본인 거니까 본인이 잘 사용하셔라 이거죠. 괜히 건방지게 뭐 나 1억 있으니까 한 1,000만 원 저기 못 사는 사람 띄워주고서 어깨에다 힘 들어가지 말고 그러면 힘 들어가는 순간 9천만 원 남았죠? 9천만 원 싹 모조리 뽑아 자연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공부하시면 이제 아시게 될 거야. 이제 그런 거보다는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만약에 이제 상인으로서 열심히 일을 해서 부를 축적을 했고 고생도 많이 하고 그쪽에서 공부를 하셨다 그러면 거기에서 터득한 도가 있을 거예요. 아, 내가 몇 년 동안 이걸 하다 보니까 뭐 본인이 느낀 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도 잘못됐고 이렇게 하면 참 좋았었는데 내가 이렇게 왔구나 이런 거를 아마 정리가 다 되실 거라는 거죠. 자, 그렇다 그러면 이거는 물질이 아니라 유튜브를 보셨으면 아마 물질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만 비물질 이야기를 내가 하죠. 자, 여러분들은 영역에 내 몸에 그 비물질 영역의 포맷을 얼마만큼 갖고 있냐 이거예요. 이것이 나이는 먹고 자, 지식을 습득을 했고 사회 지식도 습득을 해서 내가 장착이 딱 됐다 그러면 이제는 이 비물질 영역에 도움을 줘라 이거예요. 돈을 준다는 것은 뭐 어려우니까 돈을 주고 그 사람이 어려우니까 내가 좀 가서 도와주고 이런 거는 잘 보세요.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지금까지 그렇게 뭐 살아온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거는 없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몸에 입고 그렇게 계속 진행을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 삶은 힘들어져. 예. 이제는 물질 나눔은 기본이고 거기에 내 어깨에 힘들어가지 말고 비물질 영역의 나눔을 해라. 이거는 뭐죠? 비물질 영역 이런 말 한마디인데 이 말 한마디는 너의 공부가 얼마큼 돼 있냐 사회 지식이 얼마큼 충만만큼 들어가 있냐 나의 질량이 얼마만큼 밀도 있게 꽉 차 있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즉 내 영혼의 내공이 얼마만큼 있냐 이거죠. 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부를 좀 우리가 해서 뭐 텃밭에서 좋은 거 나오면 그런 거 뭐 옆집하고 나눔하고 또 뭐 시장에다 갖다 팔 수 있으면 판매도 하고 그런데 그걸 하면서 우리는 농업이지만은 수련을 좀 해야 된다. 예, 그거예요. 그 얘기를 또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홍익 농부라 하면 이제는 나보다는 타를 위해서 요거는 이제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텃밭을 하면서 정말 싫은 거 벌레가 생겼어. 근데 이걸 어떻게 죽여야 돼? 말아야 돼. 고민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또 화학농약은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다 지식으로다가 습득된 게 있어요. 나쁘대, 좋지 않대. 그러면 천연농약을 만들어서 뭐 식초에다가 뭐 락스에다가 퐁퐁에다가 해서 이렇게 하면은 좀 이거는 화학농약이 아니라 좀 괜찮겠지. 뭐 천연농약이라는 이름도 있어. 이렇게. 그렇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천연농약이든 화학농약이든 어떤 벌레를 지금 죽이는 행위를 여러분들이 한다는 거죠. 죽이는 행위를 하면서 조금 내가 만든 농약으로다가 죽이면 괜찮고
돈 주고 사다가 죽이면은 안 된다. 이런 법칙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좀 생각을 깊이 하셔가지고 그러면 이 벌레는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이제 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이미 이 발표는 다 되어 있지만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홍인홍부라는 얘기를 이제 그렇게 마감하고 그 다음에 텃밭이라는 얘기, 텃밭도 지금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찌꺼기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찌꺼기 청소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찌꺼기 청소부터 한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청소를 하는 방법을 모르잖아. 그래서 제가 지금 66인데 이 나이 때까지 평생을 여태까지 오면서 경험했던 것을 농축시켜서 제가 그 씨앗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씨앗을 텃밭 회원에 가입을 하면 그거를 드리니까 그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1년만 지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화된 씨앗을 또 만들어서 이제는 출발을 하실 수 있으니까.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넘어가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 밑에 줄 보면 본인 것, 주위의 것, 사회의 것, 나라의 것, 우주의 것. 이건 좀 거리가 먼 것 같죠? 그런데 멀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 공부를 우리는 이제 시작할 거예요. 예, 텃밭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이 엄청난 걸 해요. 그래서 자연은 스스로 운행되고 있으나 많은 질병, 그러니까 병충해, 바이러스 이런 것이 많이 동반돼서 지금 운행이 같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 속에 우리는 살고 있고요. 예, 그런데 이런 것을 그러면 더 이상 어떠한 농사에서 균과 충과 이런 거를 바이러스를 안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이것은 여러분들의 수련 속에 들어있어요. 수련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농업을 보세요. 농업을 하신다는 것은 이걸로 해서 뭐 우리 식구들 잘 먹고 좋은 거 먹어야지. 이건 이제 욕심이죠. 물론 그 욕심은 챙길만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놓치지 말고 여러분 공부를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수련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 텃밭에 씨앗을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죠? 허리 숙여야죠. 고고한 여태까지 사회생활 하면서 그 대단한 대한민국 홍익 인간이 어디 가서 허리를 숙인다. 생각 잘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힘들면 거기서 무릎을 꿇는다. 꿇어봤죠? 자, 더 시간이 가고 힘들면 주저앉는다. 그 텃밭에서. 이게 수련이에요. 나는 왜 여기서 이거를 먹기 위해서 머리를 숙여야 되고 허리를 숙여야 되고 무릎을 꿇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 내 자존감에 대한 걸 갖다가 접목을 시켜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 그러면 이제 생각은 달라요. 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걸 하면서 자아 반성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 둘, 나한테 어떠한 모순이 있어서 내가 이곳에 와서 지금 텃밭이라는 이 환경, 이거는 어떠한 방편인데 여기에 빠지지 말라는 뜻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방편으로 다 놓인 이 환경에서 내가 여기에 와 있다. 내가 여기서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숙이고 있다. 이 욕심으로다가 너는 지금 하고 있다. 아니면 나 자아 반성으로다가 지금 이걸 하면서 들어간다. 이거는 차원이 다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깊은 생각으로다가 하신다 그러면 그 환경에서 그 텃밭에서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걸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발견이라는 것은 제가 여기서 감히 말씀을 안 드려. 이걸 드려놓으면 재미가 없어. 어떠한 책이나 영화를 볼 때 끄트머리를 툭 누가 얘기하면 볼 재미가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하신다 그러면 아마 하루하루 가면서 또 저랑 이런 공부를 같이 하고 유튜브를
이제 채널을 우리 이장집 채널을 보시게 되면 계속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질의응답 시간에서 그걸 또 하나씩 풀고 나가면 아마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아마 텃밭에 가는 그 재미가 아마 쏠쏠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곳에 어떤 걸 들고 가죠? 거기서 어떠한 것을 가져오는 그러한 행위가 아니라 그곳에 어떠한 것을 자연을 맑히려고 우리가 그 먹고 남은 그 찌꺼기지만 이것을 벌레나 어떤 균이 안 나올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 식물이 정화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마 하루하루가 아마 그 텃밭에서 나오는 어떠한 생명체 또 다른 생명체를 갖다 넣고 이렇게 순환되는 거를 여러분들이 몸소 아마 그걸 실천하시면서 엄청난 공부가 아마 되실 거예요. 자, 그렇게 하루하루 좋고 즐겁고 이렇게 이 텃밭이지만 거기에 그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활동을 하신다 그러면 기분이 어때요? 좋으시겠죠? 행복할 것 같아요. 네. 행복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마 즐거움이 있으실 거예요. 네. 벌써 행복하죠. 자,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즐거운 그러한 도수의 그 차원에서는 몸이 아플 수가 없어요. 예, 거기까지도 이제 아주 그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건강이라는 것은 어떤 영양제를 뭐 이렇게 많이 먹거나 좋은 유기농이나 뭐 이런 올가닉으로 된 이런 것을 많이 먹는다 그래서 건강하다는 것은 보장 못해요. 이거는 물질이죠. 네. 그래서 이 텃밭이지만 이 비물질 영역의 그 세계를 같이 공부를 하시게 되면 물질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요게 물질이잖아요. 네. 이 속에 내가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나를 넓혀야 되는 거죠. 이 세계를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가신다 그러면 아마 하루하루가 충만하실 거예요. 하루하루가 아마 1시간 10분, 20분이 아마 아쉽고 막 그렇게 될 거예요. 예, 그런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제 시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어떻게 잘못 들으시면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럼 뭐 비료 농약 뭐 반대 운동하고 뭐 이런 거 아니냐? 절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지금 지금 뭐 여기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제가 여기서 오늘 하룻밤 그 부산에서 이제 자고 내일은 우리 여기 유엔 공원이 있죠. 예, 예. 네, 거기를 이제 제가 참배를 하고 갈 거예요. 아, 그 대한민국 사람이라 그러면 저는 지금 66이라고 밝혔는데 여러분들이 그 전쟁 이후 1세대들이에요. 그분들 그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그 젊은이들이 와서 죽었잖아요. 몸을 바쳤잖아요. 그 넋은 누가 알아줘야 돼요?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공원까지 그렇게 만들어 놨지만 누구 하나 거기를 잘 그렇게 크게 좀 이렇게 신경들을 안 쓰죠. 근데 뭐 제가 그 뭘 잘나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 나온 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그 고마움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엄청 그 우리나라가 그 어려울 때 와서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외국의 젊은이들이 와서 죽어갔잖아요. 네. 그 영혼들에 대한 거는 뭐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래도 와서 한번 우리가 한번 깊은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뭐 그분들한테 뭐 어떻게 허래는 게 아니라 그래도 고맙다는 인사는 한마디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와서 고맙다는 인사를 제가 하고 가는데 아마 내년에 아마 또 오게 될 거예요. 하여튼 근데 올해는 뭐 봄에 오고 또 가을에 온다고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올해 이제 동안거 기간인데 묘하게 이렇게 부산을 오게 되고 그래서 거길 들러서 내일은 이제 가려고 그렇게 이제 계획을 잡았어요. 근데 엉뚱한 얘기 이거 딴 데로 새네 또 얘기가. 사시는 곳이 네. 어디신? 파주. 파주. 아, 멀리서 오셨나요? 그래, 되게 멀리서. 예, 경기도 파주에서 어. 오늘 오전 8시에 출발해서 오늘 여기 오후 2시에 도착했습니다. 네.
파주가 생이보다 되게 한번 가봤는데 텃밭이 가서 이제 상상 이외로다가 이제 좋은 일이 있어서 굉장히 기분이 업된다 그러면 거기서 콧노래도 나오고 네. 또 동시다게 춤을 출 수도 있지만 어떤 날은 이제 자연에 대한 거, 그 자연에 말없이 묵묵히 있는 그 자연 속에 내가 그렇게 합류가 돼 있고 이 속에 내가 어떠한 행위를 지금 하고 있고 나라는 존재를 알게 되고 이후에 내가 어떻게 된다 이제 자연하고의 나중에는 이제 그 합류가 되고 자연스럽게 이제 이런 게 돼요. 그렇게 되면 아마 어느 날은 아마 굉장히 아주 깊은 속에서 뜨거운 눈물도 나올 거예요. 그럴 땐 펑펑 울고 한번 해보시오.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져. 예. 뭐 제가 그 밭에서 일어났던 이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저를 아마 나를 믿고 나를 쫓아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거는 이건 나를 믿고 쫓아오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이야기해 놓은 그 비물질 영역이 있어요. 그 말만 들으세요. 나를 보지 마시고 그 말을 쫙 듣고서 그 말 속에 공부를 하셔서 그걸 본인 걸로 다 흡수가 딱 된다 그러면 이제 본인 거잖아요. 그죠? 예. 저 생각하지 말고. 자, 그렇다 그러면 거기서 내가 굉장히 많은 영역의 발전이 있다는 거를 아마 아시게 될 거예요. 네. 예, 그렇게 돼서 아마 큰 이제 그 자연하고의 그 감사가 일어나고 아마 그래요. 그때 되면 또 저랑 이제 또 새로운 공부를 또 시작하게 되니까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씨앗이 만들어지기까지 많은 고생을 하셨네 보니까 그죠? 저는 그게 제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 좀 굶는 것도 그냥 강제로다가 일부러 굶어 보기도 했지만 그 몸도 굉장히 많이 안 좋아서 고생도 많이 했고 또 옆에 그 저랑 같이 있는 그 이제 이 사람이 굉장히 몸이 많이 안 좋았고 또 아이들도 또 굉장히 좀 몸이 안 좋아서 고생을 한번 한 적이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게 누구나 다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저는 자연에서 저한테 당금질 하는 거를 처음엔 몰랐는데 나중에 그걸 알고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쫓아가기 시작한 거죠. 그걸 풀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거죠. 지금 집사람이 예를 들어서 굉장히 오래전에 사형 선고를 받아요. 의정부 성모병원 아마 부산에서도 아실 거예요. 그런 큰 병원들이라. 그래서 그 병원에 갔는데 갑상선, 폐, 심장까지 해서 도저히 가능성은 없다. 그렇지만 약물로 이렇게 치료를 하다가 혹시 좋아지면 이제 심장 또 갑상선 이런 거를 지금은 아니지만 이제 어느 시기에는 꼭 보장은 안 하지만 수술도 좀 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진단이 내려 결국은 뭐냐면 오래 못 산다 사형 선고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제 그런 선고를 받고 이 사람한테 내가 이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못 하고 굉장히 많은 약을 주고 그러는데 이제 병원에 있을 필요도 없고 이제 퇴원을 이제 하라는 거죠. 거기서는 이제 병실만 많은데 집에 있으나 여기 있으나 똑같은데 약물 치료하고 있다가 어느 정도 혹시나 괜찮아지면 이제 갑상선, 심장 이런 수술을 차기적으로도 한번 해보자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 얘기는 안 하고 이 사람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도 먹고 그러면 된다니까 집에 가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퇴원을 해서 약을 잔뜩 타다가 화장대에다 이렇게 놨는데 굉장히 많지요. 집사람이 뭐 여기 있으니까 나를 믿을 거냐? 믿는데 그러면 이 약이 여기 있으니까 약은 그렇게 썩 도움이 된 것 같지는 않은데 혹시라도 몸이 안 좋으면 이 약을 먹어라.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안 먹어도 버틸 수 있다 그러면 한번 버텨보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더니 알았다고
그래서 이제 문갑 위에다 약은 놓고 먹질 않은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어떤 공부를 했냐면 그 우리나라의 그 현미를 알려주신 그 안현필 선생이라고 있어요. 네. 그분이 대단하죠. 우리나라에서 그 자연 건강 이런 쪽으로다가 대한민국의 첫 번에 뿌리를 내렸다 그래도 뭐 과언은 아니죠. 네. 아마 지금 제 나이 또래 된 사람들은 그 삼위일체 건강법 그리고 콘사이스 영어 콘사이스를 그분 걸 갖고 거의 90% 이상이었죠. 그렇게 공부를 한 세대인데 그분한테 제가 그 현미식에 대한 거, 그 자연 건강에 대한 그런 이제 교육을 받고 그분 책도 다 읽고 다 하고 그 다음에 또 자연 건강 그 이런 쪽에 화순 전남 화순에 그 장두석이라는 분이 계세요. 네. 그분한테 또 가서 또 그분이 하는 그 자연 건강 이런 걸 또 공부하고 제가 그렇게 했죠. 그래서 자연의학에 대한 거를 제가 이제 이유는 있어요. 이걸 왜 하게 됐는지. 제가 26살에 저도 굉장히 큰 그 간 질환을 알아서 사형 선고는 아니지만 하여튼 위험이 있어서 자연 건강에 그 관심이 많았었는데 일단 그렇게 입문해서 그 공부하는 중에 이런 일이 딱 벌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저를 담금질을 했는데 그때까지는 제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진행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진행하면서 아는 거죠. 자연의 시험지, 네가 자연의학, 현대의학을 거부한 만큼 자연의학으로다 네가 뭘 어떻게 혼란나 본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했는데 현대의학에 갔잖아요. 이 사람 데리고 네. 진단을 받았는데 황당하잖아요. 사형 선고를 받으니까. 그러면 제 입장에서 자연의학을 할 거예요, 현대의학을 할 거예요. 어떻게 해야죠? 이 시험 무대를 자연에서 저한테 그냥 그대로 그냥 숙제를 준 거죠. 풀 수가 없죠. 풀 수가 없으니까 숙제를 내주는 거예요. 네.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거기서 답을 어떻게 찾겠어요? 자연은 찾을 수가 없어요. 자연의학으로 간다, 현대의학으로 간다. 이 갈림길에서 자 한마디 내가 질문을 할게요. 여기서 저는 이제 이걸 알아요. 이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어떠한 진단을 받았는데 최고 가슴 아픈 사람이 누구죠? 본인이지. 본인일까요? 네. 그렇지 않아요. 자식들. 여러분이 아이를 키워보셨죠? 네. 아이가 아파요. 누가 가슴이 아프죠? 부모가. 바로 그거예요. 음. 우리는 둘이 이제는 아들은 이제 다 나갔고 시집도 갔고 뭐 이렇게 다 떠나서 사회생활을 하고는데 이 사람하고 나하고 단둘이서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사형 선고를 받는다 그러면 바깥에 나가 있는 애들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죠? 옆에 있는 나를 담금질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내가 가슴이 아픈 거죠. 이 사람이 이제 죽으면 나는 어떡하지? 뭐 농담이지만 이 여자 묻고 나서 다른 여자를 얻어야 되나? 어떤 여자를 얻지? 그냥 뭐 진담이에요. 이게 농담 아닌 진담. 그 다음에 그거는 나중이지만 이 사람을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했는데 이 사람이 이 나이에 보낸다? 몇 터지죠. 그렇죠? 바로 이거였어요. 그때는 연세가 내가 환자였고 40대. 아, 되게 젊었을 때도. 예. 그러니까 뭐 내가 기고만장했죠. 자연의학, 현대의학을 부정하고 또 이 자연농업에 미쳐가지고 그냥 뭐 이런 농약 이런 걸 반대를 하고 뭐 그냥 굉장하게 많이 이런 활동을 하죠. 그런 무대가 있었어요. 대한민국에. 그래서 그런 그 단체에 들어가서 그런 활동도 많이 하고 그랬었죠. 그래서 결국은 그때 내가 이제 그걸 알게 돼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미치겠네. 그럼 저 사람보다 내가 더 환자네. 이제 그거를 이제 알게 돼요. 내가 굶어가면서 그런 거를 알고 내가 자아 반성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아마 뜬금없는 얘기일 수도 있고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이 얘기를 들으면 황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물질 세계가 아닌 비물질 세계에서의 그 내 영혼의 다스림,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은 칼로다가 여기를 베게 되면 피가 나와서 이건 아무리면 되지만 여러분들이 크게 진짜 상처를 입는 일이 있어요. 가슴에. 볼 수 없죠? 옛날서부터 대못 박았다는 얘기 하죠? 그게 뭔데? 바로 그거예요. 그 비물질 영역에 대한 그 상처, 그 아픔, 이거를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가 바로 내가 지금 어떠한 고집이 많다. 네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데 너의 주장이 너무 세다. 모든 것이 다 이거 아니다. 브레이크를 자연에서 잡아주는 거죠. 저한테. 너를 지금 치면 네 공부가 안 될 거니까 네 옆에서 네가 최고 아끼는 걸 한번 툭 쳐가지고 너를 지금 반성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렸을 적이에요. 시골에 파주인데 전쟁 이후에 제가 이제 태어났잖아요. 근데 그때 병원이 없잖아요. 서울에나 어디나 병원에 있었지 그 시골에 버스가 뭐 저 시내 가려면 하루에 한두 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곳이었는데 어머니가 저를 46에 낳으셨어요. 늦둥이요. 아주 막내로 태어났어요. 이 세상에 못 나올 뻔했는데 나온 거죠. 근데 우리 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아꼈겠어. 아주 물고 빠는 거죠. 그런데 내가 아파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머니가 그때 나를 안고 뭐라고 그랬을까요? 내 새끼. 내 거. 내 새끼. 자, 자연에서 어떻게 하죠? 이건 네 새끼 아님을 정확하게 엄마한테 보여줘요. 어떻게? 나를 아프게 해서 상대편 가슴을 치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이거는. 몰랐어요, 이걸. 그래서 나를 엄마가 어떻게 하냐? 무당집에다 팔아요. 내 명을 좀 이어달라고 동네마다 무당집이 있었잖아요. 거기에다 갖다 날 팔아.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다 가서 엄마가 보리쌀 가져가서 한 말 가서 애가 내가 아프면 갖다 주고 거기서 절하고 그러면 내가 멀쩡하죠. 우리 동네에 지금 그 살아있는 분이 계셔. 그걸 보고 있었던 그분이. 네 엄마가 그렇게 했어. 그래서 다 아는 거죠. 근데 절에 가서 명 이었다든지 교회 가서 그렇게 한다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게 그 미신이라고 그랬지만은 그 미신이 아니라 그때 그 시절에 자연 현상이었어요. 그래서 그 공부를 또 제가 해요. 무당이 뭔지 도대체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뭔데 저러고 사는지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공부까지 제가 산속에 들어가서 해요. 그 굿하는 데 쫓아가서 그 가막산 지금도 있어요. 굿땅에 가서 며칠 밤을 새면서 그 굿하는 걸 보고 도대체가 뭔지 모르겠어. 새파란 작두에 올라가서 막 춤을 추고 그러는데 저게 도대체 뭔지를 몰라. 근데 아무나 못 올라가 거기. 근데 그게 어떻게 돼서 올라가게 되는 것까지 내가 다 알아요. 예. 그런 거를 이제 다 공부를 했어요. 네? 진짜입니까? 사람이 제가 지금 거짓말을 하는 거 아니 그 작두에 올라가는 거? 작두에 올라가서 예, 진짜예요. 지금도 올라가요. 지금도 예. 그 보면 너무나 그런 예. 그런데 그런 분이 그 엄청난 거잖아요. 엄청난 거지. 예. 그 아픈 사람을 낫게 해주고 뭐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런데 정작 그렇게 했던 그 엄청난 그 사람이 나이 먹고 노후에 보면 죽을 때 처참하게 죽는 걸 제가 또 공부를 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말을 자신 있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모른다 그러면 이 얘기를 못 하죠. 예, 할 수가 없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그 수요 세미나에는 지금
여러 분류의 분들이 많이 오세요. 어떤 도파에 있는 분도 오시고, 특히 지금은 어떤 분들이 많이 하면 그 기독교 쪽에 그런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왕래를 하시고, 또 그 목사 이런 이제 그거를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시고,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저는 비메이커잖아요. 근데 일단은 저는 자연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뭐 스님이다 그러면 그 절에 대한 불교에 대한 공부, 그 지식이 있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종교라고 그러죠. 기독교. 그럼 기도 쪽에 그쪽에 공부를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기독교, 불교, 어떤 도파, 무당 그 공부를 나는 다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뭔지를 안다는 거죠. 그게 공부했다는 건 뭔지를 내가 안다. 그래서 통합적으로다가 제가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은 다 자연 현상인데 어떠한 그런 뭐 종교라고 그러죠? 뭐 이런 거 그러면 그 나름대로의 그 조직에 그 공부를 한 것이지 자연 공부는 제대로 안 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감히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저랑 이제 이렇게 농업이지만 농업 속에서 우리는 이 자연하고 소통, 자연하고의 엄청난 그런 그 에너지를 교류하려 그러면 저하고 공부하시면 돼요. 아주 재미있게 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게 좀 이해가 되시나? 주인님. 아, 네. 그러면 다행이시고. 근데 여태까지 살아계신 거 보면 예, 그래서 건강해 보이시는데 혈색. 이제 지금은 아주 뭐 나이 먹을수록 더 그러니까 그때 40대 짱짱해집니다. 그래서 저분이 몸이 안 좋으면 저는 자아반성을 또 해야 되겠죠. 아, 내가 뭔가를 또 잘못한 게 있나? 뭐 잘못이라는 건 없어요. 사실은 뭐 잘못됐다, 잘됐다 이거는 아니지만 내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자연에서 이렇게 볼 때 네가 좀 일로 가야 되는데 일로 가야지 훤한 빛을 찾을 수가 있는데 네가 지금 이거를 마다하고 이쪽으로 가고 있다. 너의 지금 생각이 너무 세다. 그럴 때 뭔가가 좀 이렇게 바로 잡아주려고 내 주위에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럼 그 환경을 내가 흡수를 하면서 내가 바른 길을 찾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똑같아. 그렇게 다 하는데 그걸 무시하고 내 고집으로다가 이제 가버린다고. 결국은 어떻게 돼? 힘들어진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저랑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쉽게 찾을 수 있어. 그래서 뭐 텃밭에 대한 거 얘기하다가 엉뚱한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조금 이제 좀 그만두고 이제 텃밭 얘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 그렇죠? 그래. 오늘 뭐 또 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이제 이 하는데 기본이 그 대비를 만드는 게 기본인데 예. 대비를 한 몇 번 해봤습니다. 하니까 아이고. 예, 실패를 했습니다. 음. 여러 가지 이제 이장님이 지적한 거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이제 실패를 했었는데 이거를 그냥 그 최소한으로 조그맣게라도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게 그런 방법이 있는지 그런 게 좀 있죠. 지금 새롭게 처음 시작한다. 네. 처음 시작한다 그러면 한 1톤 최소한 1톤은 가져요. 1톤. 그러면 건물이 네, 1톤은 네, 돼야 네, 된다는 네, 거예요. 건물이 1톤은 돼야 네. 지금 쉽게 말하면 공룡알이라고 볏짚 롤 묶은 거 네, 있잖아요. 네. 그거 2뭉치 정도 최소한. 한 뭉치 갖고는 조금 약하고 네. 그거 2뭉치 정도는 풀어서 물 먹이기를 해야 된다. 그 정도 양을 이제 네, 네. 한다 그러면 그러면은 그냥 조금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네요. 지금은 그게 조금이에요. 그게 조금이에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조금 한다 그러면 네. 그거를 이제 여러 사람이 모여서 지금 전북 익산 같은 경우에는 8명이 모여 처음에 6명이 모였다 지금 8명이 모여서 공동으로다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한다 그러면 조금이지만 모여가지고 많아졌잖아요. 네.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다 완성되면 나눠서 가져가니까 네. 그 경험도 쌓고
어떠한 이제 물먹이기에 대한 거를 하나하나 공부해 나가는 게 되는데 혼자서 조금 하려고 그러면은 좀 쉽지는 않지요, 이게. 그 예. 이제 궁금한 게 뭐냐 물이 있잖아 물이. 네. 물이 이제 식물 자체에 있는 물이 있고 외부에서 이제 건초를 해서 외부에서 들어가는 물로 보면 지금 건초를 하는 거는 이게 바깥에서 물이 들어가 가지고 이게 발효가 되는 거잖아요. 네. 된 건데 그러니까 식물 자체에서 있는 그 물로 가지고 이렇게 이제 정화가 되는 거랑 네. 바깥에서 물이 들어와서 정화되는 이 부분이 보면 하나는 이제 부패가 되고 하나는 이제 발효가 되는데 네. 그 이게 근본적인 그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질문의 요지가 네, 지금 내가 이제 그 가늠을 못 잡겠는데 네, 건불이라 그러면 마른 거예요. 네, 네, 그 마른 것은 어떤 거냐면 봄에 잉태를 해서 네. 1년 동안 정화를 하고 어떤 씨앗을 다 맺혀서 네, 끝낸 그 건불, 이게 쉽게 말하면 볏짚, 낙엽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1년 동안 정화를 끝낸 나머지 그 네. 건불 마른 거. 네,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 건불 하나하고 네, 식물 속에 들어있는 청초 네. 같은 걸 얘기하시는 네, 건가요? 네, 네. 예. 이거는 청초에 있는 물과 예. 바깥에서 이제 있는 그 물과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거는 네, 굉장히 많아요. 많아요. 예. 굉장히 많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게 네. 뭐 같은 물인데 그러나 네, 이렇게 그냥 여러분들 이해되기 쉽게 천지 차이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사이가 먼 걸로 알잖아요. 그죠? 네, 이 정도로다가 달라요. 식물 속에 물을 머금고 있다는 것은 네, 지금 우주하고 네, 이 토양하고의 연결을 지금 갖고 있는 식물이에요. 네, 이 식물에 이 속에 물이 들어있는 거는 네, 땅 속의 물과 이 우주의 물을 연결시켜서 지금 돌리고 있는 거라는 거죠. 네, 이 물하고 네, 이게 다 일을 하고 나서 말랐는데 여기다가 우리가 흘러는 물을 갖다 뿌리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예, 전혀 달라. 네, 그래서 거의 식물에 들어있는 생초, 네, 청초 네, 이걸 갖다 퇴비화한다는 것 이거는 가능하지만 이거는 영양분에 대한 거는 가능해요. 네, 그런데 고온, 발열, 발효로다가 에너지화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해요. 이해가 안 되죠? 하기 전에 썩어붙지. 이게 이제 그게 청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부패가 되잖아요. 예, 결국은 이제 그 건초는 발효가 되는데 예, 그게 부패가 된다는 말은 그 현기성으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공기가 부족하니까 만약 공기가 더 들어가도 똑같은 현상이 네. 될까요? 그거는 네, 식물에 들어있는 네, 네. 자 이제 이 얘기 예를 이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 식물에 요거 좀 딸기인데 네, 딸기에 여기에 지금 물이 들어있죠. 네. 그러면 이 물은 정화를 지금 끝낸 물일까요? 정화를 하고 있는 중일까요? 하고 있는 중이네요. 그렇죠. 네, 자, 그렇다 그러면 정화를 지금 하고 있는 가운데 어떤 열매를 맺고 있죠. 네, 이 물하고 지금 여기에 들어있는 이 물하고는 네,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 네, 예. 그래서 얘는 썩어요. 어떻게 하든 간에 얘는 썩는다는 거예요. 이게 정화가 되는데 그 뭐 현기성이다, 뭐 호기성이다, 뭐 이런 걸 떠나서 네, 무조건 얘는 썩어요. 왜 그런가? 얘는 영양분이 굉장히 많죠. 네, 영양분이 네, 에너지가 없어요. 사실은. 응. 에너지는 어떻게 생긴다? 영양분은 있어서 우리가 먹음으로 인해서 여기에 에너지를 먹는 게 아니라 이걸 먹음으로 인해서 에너지가 들어와요.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 그러나 영양분은 여기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영양분만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에너지를 몰라. 에너지를 지금 영양분을 에너지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착각해. 그건 안 돼요. 네. 지금 잘 이해가 안 되신다 하더라도 아마 어느 정도 가늠은 잡을 거예요. 네, 자, 이게 지금 몸속에 들어갔어요. 네. 이게 어떻게 지금 지상에서 열매를 맺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비료나 어떤 영양분으로다가 이거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다 이걸 키웠다. 네? 물론 그것도 자연 현상이죠. 그러나 그 환경이 있어요. 이 어떤 환경에서 딸기가 생겼냐.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인위적으로다가 우리가 영양분을 공급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딸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영양제를 줘요. 그게 비료라고 그래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그 비료 기운이 여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있죠. 예, 그거는 이제 여기서 영양분으로다가 해서 우리가 인위적으로다가 한 거하고 자연의 어떠한 다른 영양분, 다른 에너지를 모집을 해서 이게 발생이 됐어요. 그런데 얘가 완성이 되기까지는 이렇게 되기까지는 어떠한 균과 충의 공격을 받아요. 균과 충은 이 딸기를 재배하는데 어디서 온 게 아니라 딸기를 재배하는 그 현장에서 생겨요. 아마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어디서 온 게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분명히 있죠? 자, 이 문제가 바로 에너지 농법에서 해결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 그러면 이 딸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양분을 맞췄다. 내가 강제로 맞추니까 딸기는 형성이 됐는데 이거를 정화를 하기 위해서 얘는 노력을 하고 있다. 무엇을 영양분을 맞췄기 때문에 영양분을 쭉 빨아들여서 얘가 생기기 전에 꽃도 피고 또 이파리도 자라고 근데 여기에 벌써 이미 정화물질이 있어서 이거를 만들려고 하기 전에 병이 생긴다 이거죠. 어떤 균과 충이 생겨요. 이 딸기를 맺히고도 생기지만 맺히기 전에 그럼 어떠한 활동을 하죠? 음부가 이 균과 충을 죽여요. 그래서 이걸 요거를 형성을 이거 해줘요. 근데 이거는 자연에서 어떠한 힘을 빌어서 했지만 인위적이다 이거죠. 강제성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화학 물질을 머금을 수밖에 없어요. 정화가 다 안 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나?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비료물이 들어있어. 이거를 너 인간 너 이거 먹으면 병나. 자연에서 어떻게 하죠? 어떤 균으로다가 충으로다가 보내가지고 이거를 정화해서 없애주고 있어요. 너 먹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하죠? 이걸 생산할 목적으로다가 이 균을 죽여요. 충을 죽여요. 그래서 이걸 만들었어. 자, 여기에는 어떠한 영양분을 준 비료물과 또 농약을 친 농약 성분이 그대로 들어있다 이거예요. 자, 이거를 근데 어떻게 하냐? 우리가 영양분을 분석하니까 영양분이 많아서 딸기는 어디에 좋대. 비타민 C가 많대. 그래서 우리가 먹어요. 그게 틀린 얘기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지만 여기는 에너지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들어있는 비료와 농약 성분을 우리가 먹고 우리가 정화를 해야 돼요. 자, 이 정화가 안 되면 어떻게 되죠? 몸이 병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기농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 원리는 뭐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에너지농법에서 얘기하는 토양 발효제를 만들어서 이 전초전을 싹 다 없애잖아요. 그러면 그냥 자연에서 스스로 어떠한 영양분, 에너지를 끌고 들어와서 얘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에너지농법으로다가 만든 이 딸기를 먹게 되면 딸기가 몸속에 들어가서 그걸로 정화할 게 없어요. 그냥 영양분 싹 들어가고 그 외에 우리가 서비스를 받아요. 자연에 있는 에너지를 우리가 끌고 들어와요. 내가 자연하고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몸속에 화학물질만 계속 들어가는데 자연하고 소통이 된다? 그런 일은 없다. 이해가 되시나? 네. 그래? 또 한 다행이다. 제가 이제 텃밭에
바깥에 이제 수도나 이런 게 없습니다. 없어서 물이 이제 흘러오는 물 보면 이게 뭐 고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물이 좀 이게 뭐 그 깨끗하지가 못하니까 네, 네, 깨끗하지 못한 이제 그런 물이니까 예, 이런 물이로 물 먹이는 게 예. 이렇게 이제 그 발효하는데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어서 이거를 이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옛날에는 산에 가면 이게 퇴비가 잘 됐는데 산성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산에 이제 퇴비가 잘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물 자체를 좀 이게 산성이니까 알칼리로 만들어서 뭐 이제 물먹이를 하면 숯이나 이런 걸 좀 넣어가지고 그게 도움이 좀 될지 아니면 별 의미가 없을지 그런 게좀 궁금해요. 그거는 생략하셔도 돼요. 생각해보세요. 그 지금 쓰시고 싶어하는 그 물이 네, 뭐 공장 폐수라든지 네, 축산물 폐수가 직접 나온 그러한 네. 물이 아니라 하면 네, 관계없어요. 예, 그 물은 가리지 마세요. 예, 괜찮아요. 편안하게 쓰시오. 지금 뭐 냇가에 그냥 흐르는 물이 어느 정도 오염된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도 그 물을 정화할 수 있는 것은 토양 발효제를 만드는 길이에요. 근데 그 씨앗으로다가 그런 걸 넣는다 그래서 잘못된 거 하나도 없고요. 네, 거기서 그 자체에서 다 분해가 돼서 다 순환이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쓰세요. 네, 네. 수돗물이 있다 그러면 수돗물 쓰셔도 아무 관계가 없고, 지하수가 있다 그러면 지하수 쓰셔도 괜찮고, 네. 흐르는 물이 공장 폐수나 축산물 폐수가 직접 가서 시커먼 이런 것만 아니면 네. 괜찮습니다. 네. 마음 놓고 쓰세요. 자꾸 썼고 이제 발효가 안 되시니까 걱정이 많으셔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요거를 이제 덧붙이고 가야 되는데, 지금 이걸 얘기하면서 이제 비료나 농약을 또 거부하는 거 아닌가 이상하게 이제 이렇게 들으실 분들이 혹시 계세요. 저는 비료나 농약을 반대하거나 이러는 사람은 아니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지금 비료 농약 이런 게 없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전 세계의 식량 증산은 없었어요. 우리 배가 그렇게 부르지는 않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배가 부른데 헛헛해. 그렇죠?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환경이라든지 우리 건강을 생각한다 그러면 비료 농약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걸 사용하지 않고도 이제는 생산을 할 수 있다. 그 모순을 한번 해결해 보자. 해결책을 들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편안하게 받아들이면 되실 것 같아요. 예.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그냥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인데 이제 그 발효한 이런 것도 그 김치 경우에는 이게 에너지가 좀 약하다 그러더라고요. 김치 이게 발효한 이게 좀 약한 거고 뭐 된장이나 고추장 이런 거는 좀 에너지가 좀 강하다고 그렇게 누가 이야기를 하는데 예. 실제로 그렇게 이제 뭐 끓이게 되면 김치찌개 같은 경우에 끓이게 되면 이게 이제 그 사람 말로는 다 죽는데 이게 유산균 힘이 약해서 다 죽으니까 이게 이제 그게 그 산만 남으니까 몸에 안 좋다 김치찌개는 그게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예. 아, 그러면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네, 김치를 우리가 만들 때 어떠한 균을 넣지 않지요. 된장이나 고추장 만들 때 어떤 인위적인 다른 균을 넣어서 만드는 거 아니죠. 자연에서 스스로 어떠한 활동을 어떠한 물질 갖고 어떻게 했는데 거기에 스스로 생기는 그런 균을 우리는 갖고서 발효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김치를 한번 예를 들게요. 자, 김치를 하는데 물론 이제 식재료를 준비하는데 집집마다 틀리고 다 틀리지만 거기에는 일단 배추가 있어야 되고요, 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늘,
어떠한 다른 소소한 미나리나 뭐 쪽파, 뭐 대파도 쓰는 집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갓도 쓰고 이제 이렇게 해서 양념을 만들죠. 거기에 또 고춧가루가 또 들어가고 안 들어갈 수도 있지만 뭐 백김치는 그런데 이렇게 자연에서 스스로 이제 만들어진 김치를 우리가 먹을 때는 유산균이 많다, 뭐가 많다. 근데 과학에서 그걸 밝혀놨죠. 예. 그래서 그걸 우리가 먹으니까 굉장히 몸에 좋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랬는데 이거를 김치찌개를 했다. 끓였다. 그러니까 끓였으니까 다 죽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그냥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화산 폭발을 한 온도는 몇 도일까요? 어마어마한 온도지요? 자, 그 폭발 속에는 어떤 균이 존재를 할까요? 못할까요? 못할 것 같은데. 못할 것 같으죠? 예. 자, 그럼 못했다고 쳐요. 자, 그러면 화산 폭발이 막 끝났어요, 이제. 화산재에는 미생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 없을까요? 우리가 불불 끓여갖고 녹았는데 없을 것 있겠어요. 같은 생각은 드는데. 네. 그런데 화산재, 그 화산 폭발 지역에서는 농사가 아무것도 안 해도 잘 돼요. 완전 안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얘가 에너지 농법 탄생이 바로 거기서 비롯됐어요. 어머나. 네. 처음 듣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면 너무나 장관하게 길지만 김치찌개를 했는데 여기는 다 죽어서 없어. 이제 이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맞아요. 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러면 이 김치찌개를 계속 먹겠어요? 먹어봐야 소용도 없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에너지 농법에서는 이미 농사질 때 네. 고열 처리가 된 유기물을 활용을 하죠. 네. 그렇죠? 네. 7, 80도가 올라가는 이 발효를 시켜서 그거를 밭에가 놓아서 유기물을 만들어서 네. 어떠한 우주의 에너지를 끌고 들어와서 어떠한 작물을 형성시켜요. 그래서 이걸로다가 이제 배추 김치를 이제 했다. 네. 자, 그러면 네. 고온 발열 발효 속에 처리된 그 미생물들이 여기에 존재를 하겠죠. 걔네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아이는 끓여도 그 지금 있는 균은 사멸했다 하더라도 그 다음 타자가 또 들어오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화학 비료와 농약을 준 거는 거의 사멸되면 그 다음이 안 들어와요. 네. 좀 들어오긴 들어오지만 좀 약하죠. 네. 그런데 유기농으로다가 잘 진행이 됐다 그러면 얘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네. 먹었을 경우에는 네. 다른 에너지가 우리가 이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이 에너지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착각 속에 있고 또 건강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좋다는 유산균 또 그 뭐 장까지 살아가는 비피더스 균 해서 아마 많이들 드셨을 거예요. 왜 그거를 우리가 계속 그렇게 먹을까요? 근데 그게 꼭 필요성이 있을까요,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러던데요. 약사분. 자, 그러면 왜 아무 소용이 없는데 그걸 또 파는 그런 상인들은 또 뭔가 이거? 거기에 넘어가는 여러분들은 또 뭐고? 이거는 이제 제대로 이제 이렇게 나열해서 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장내 미생물이 지금 지식인들이라 그러면 꼭 필요하다는 걸 알죠? 네. 자, 그리고 지금 장내 미생물이 모자라서 설사를 과도하게 한다든지 장에 이상이 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냐? 어떤 약을 먹어서도 개선이 안 되면 건강한 사람의 그 장에서 그 균을 뽑아서 증식을 시켜서 항문에다가 주입을 하죠. 그래서 그걸 정지시켜요. 아시죠 그런 거? 예, 그러게
그런 예, 방법도 있더라고요. 그 현대의학에서 그런 거를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내 미생물이 필요한데 그 미생물을 우리가 먹어서 하면 될 거 아니냐? 우리 몸에 영양분이 부족하니까 영양분을 먹으면 될 거 아니냐? 틀렸다고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자. 장내 미생물은 왜 모자랄까? 이건 한번 생각해 보셔야죠. 내가 왜 모자라는지 생각 안 하고 장내 미생물이 모자라니까 먹어서 이걸 보충시킨다고? 그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세요. 장내 미생물은 필요로 한데 장내 미생물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미생물 집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나한테는 장내 미생물을 먹어도 거기까지 살아 들어갈 수도 없지만 그 생물이 들어갔다 해도 집이 없어서 그냥 나가버려. 그러면 이제는 장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렇죠? 거기 들어가면 설사한다든지 어떠한 다른 그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요? 장내 미생물이 필요한 거예요. 미생물 집을 져야 될 거예요. 미생물 집을 바로 그거예요. 에너지 농법이 바로 그겁니다. 집부터 먼저 져야지 미생물이 가면 어떻게 뭐 도시락을 싸서 하든 군부를 떼서 살 거 아니냐고. 근데 아무것도 없어. 집이 없어. 아무것도 없어. 벌판이야. 근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소용없어요. 그래서 그 집을 짓는 것이 우리 음식이에요. 토양에서부터 그러한 미생물이 살아있는 그 농업이야말로 우리가 식재료로 썼을 때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각 층으로 다 들어가서 집을 짓고 맞이를 해. 거기서 살 수 있는 균을 증식을 시켜준다는 거죠. 네. 균을 먹는 게 아니라 균을 내 그 이 몸에서 만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농업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환경이 다 죽고 어떠한 물질만 생산해가지고 이게 맛 좋아 여기 영양분이 있어 하던 시대는 이제는 지나갔다. 이거는 기본이고 이제는 어떤 걸 생각한다? 여러분들은 지금 지식인들이에요, 그죠? 연구원들이라 그러면 건강 생각하죠. 자, 그렇다 그러면 환경까지 이제는 논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누구도 거부 안 하잖아요. 이걸 누가 한다? 여러분들이, 연구원 여러분들이 이제는 멀지 않아요. 그냥 내 텃밭에서부터, 내 식탁서부터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이 주방서부터. 어렵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시작을 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예, 네. 그 진짜 어마어마한 걸 들은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김치찌개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김치찌개 얼마든지 즐기세요. 근데 집을 만드는 거니까. 집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고 화산 폭발 말씀하셨는데 예. 이 화산재가 이제 탄소인데 탄소하고 황이 많은데 예. 이게 화산 그 재 가운데 탄소와 황의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그거는 그 뭐 지금 탄소다, 황이다 이렇게 되면 네. 그걸 분석하게 되면 뭐 독극물이잖아요. 네, 독극물이죠. 그죠?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유기농이나 무농약 뭐 자연농업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황을 써요, 안 써요? 씁니다. 그 독극물을 쓰잖아요. 네, 그러면서 천연농약이라고 얘기들을 하잖아요. 네. 몰랐을 적엔 그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써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농업에서. 그 인위적인 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 독이 독을 치료한다는 그런 말은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물론 그게 그렇지만 그거를 너무 만연하게 쓰게 되면 이 자연 환경 파괴는 엄청나죠. 그리고 지금 탄소를 지금 붙드는 농업을 시작했잖아요. 지금은 탄소 배출을 하지 않는, 그렇죠? 네. 예, 그런 거를 해요. 근데 화산 폭발제가 탄소 덩어리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 실제로 그러면은 이게 옛날에는 재 같은 것도 몸이 안 좋고 하면 먹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 농사 지을 때도 보면 농사 직스를 보니까 이제 씨앗 뿌릴 때 재를 같이 이렇게 싣고 이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럼요. 네. 황
황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시중에서 그 영양제로 이렇게 그 식이 영양제로 네. 이렇게 이제 그 많이 이제 판매도 하고 이렇게 하고 네, 네. 그거 뭐 많죠. 유황을 많이 써요. 그래서 뭐 발효 유황이다 그러고 뭐 이렇게 많이 했는데 발효라는 말은 유황에다가 쓰면은 안 돼요. 사실은 다른 네. 거를 발효한 거지 유황은 발효를 한다는 거는 저 아니면 못 해요. 근데 자랑이 아니라 네. 그 유황이 발효된다는 것은 여러분들 생각 잘 하셔야 돼. 쉽게 말하면 기름인데 네. 석유 화학 제품 그런 쪽에서 나오는 유황도 있지만 네. 그 지금 황은 그런 유황은 아니지만 네. 일맥상통 같이 다 이렇게 네. 이렇게 기름 성분이라는 것은 동일해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거를 발효시킨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 시중에서 파는 그런 말이죠. 부분도 그 먹으면 안 좋은 건가요? 그러면? 좋지 않죠. 네. 네, 결국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시적인 어떠한 증상이 나타나서 효과를 봤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예, 조금 이제 지나 보면 이제 후회가 되죠. 지금 그 특히들 그 이제 유기농이나 뭐 무농약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이제 유황을 많이 쓰는데 식이유황하고는 좀 다르긴 하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식이유황 아닌 농업에서 쓰는 그 유황을 지금 많이 쓰고 있는데 그거는 아주 첫 해는 효과를 좀 볼 수가 있어요. 이 대째도 3년까지도 효과를 봐요. 10년까지도 효과를 봐요. 그렇지만 다른 쪽에서 그게 떨어져서 오염시키고 있는 걸 모르죠. 그래서 올해는 유황을 그냥 예를 들어요.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니까. 올해는 예를 들어서 1이라는 유황을 1%라고 그냥 얘기를 할게요. 1%를 올해는 우리 밭에서 써서 효과를 봤어요. 내년에 1%를 써가지고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 못 봐요. 더블로 늘어도 안 돼요. 자, 그러면 더블로 늘켜서 좀 효과를 봤어요. 자, 그 다음 해는 쉽지 않죠? 점점점 어려워져요. 그게 뭐 보통들 보면은 내구성이다. 뭐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게 떨어져서 그 즉시에는 어떤 균을 잡았는데 그 균은 제어를 했지만 그게 떨어져서 그게 또 다시 정화를 되려면 다른 균이 또 생겨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오염물질이라는 거예요. 조금 뿌렸지만 그게 결국은 자연에서는 그거를 정리를 하기 위해서 다른 균을 또 생기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냥 정화를 하기 위해서 스스로 그냥. 그렇게 되면은 그 지금 뿌리는 황 갖고는 해결책이 안 돼요. 많이 뿌리고 더 많이 뿌리고 그 악순환에 걸리죠.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예. 오염을 더 계속 시키면서 균을 계속 만들면서 죽이면서 한번 위에서 쳐다보세요. 아, 참 네가 만들고 네가 계속 꾸려대고 힘들어하고 있구나. 얼마나 더 힘들어야 네가 정신 차리겠냐. 한번 이제 등 툭 치죠. 정신 차리라고. 그때 굉장한 아픔이 오죠. 네. 그러면 그 뭐고 화산 폭발했을 때 그 황이랑 지금 뿌리는 황이랑 그런 같은 거예요. 같은 겁니다. 네. 같은 건데 그 황을 주워다가 분쇄해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화산 폭발하는데 농사되는 거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유황에다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구덩이 들어가야지 유황을 캐서 올라오는 거고 화산 폭발 화산재가 날라서 그 땅 속에서 나오는 그 분출된 그 재 속에 그 먼지가 많이 해서 그 지역이 넓게 분포가 돼 있잖아요. 대한민국도 그렇게 다 된 거예요. 근데 거긴 유기물이 굉장히 많아요. 유기물이 왜 많을까요? 우리 지구가 생긴 역사적인 얘기를 또 해야 돼. 그러면 엄청난 거라고. 이 땅 속에는 그 이 지구가 뒤집혀서 뭐 물바다가 됐다는 등 뭐 지구가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저기 뭐 빙하기에서 뭐 어떻게 되고 막 그런 게 역사적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그 뭐 기름 성분도 동물이 죽어서 그런 게 뭐 만들어졌다, 뭐 아니면 속에 석탄도 나무가 이렇게 오래된 나무가 그 땅 속에서 이제 타가지고 됐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잖아요. 뭐 그런 이제 하여튼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화산 폭발이라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다 들고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엄청난 열로다가 이 지구가 수십 번에 걸쳐서 그냥 폭발하고 또 폭발하고 해갖고 유기물 상태가 이 지표면에 30cm 이상을 다 덮죠. 그래서 그런데 지금은 이 유기물을 우리가 농사를 지면서 어떠한 작물이 정화를 하면서 지금은 다 없앤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과학으로다가 이 영양 부분에 대한 걸 만들어냈지만 유기물은 못 만들어요. 현대 과학에서 영양분은 만드는데 우리가 정작 필요한 유기물을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유기물을 만들어서 넣으면 간단한데 그건 못 만들어요. 그걸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는 지질 검사를 하고 다 검사를 해서 보니까 농사 짓는데 유기물이 정말 필요하다. 이건 아까 얘기했던 그 유기물은 뭐냐면 미생물이 살 수 있는 집이에요. 내 몸속에 미생물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집을 만들려고 그랬듯이 우리가 농사에는 이 집이 필요한데 이 집을 지금 만드는 게 유기물이거든요. 화산 폭발을 했을 경우에는 지표면에 30cm 그 이상이 쫙 유기물로다가 굉장히 많은 유기물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다 고갈됐다. 농사를 졌던 뭐 자연으로다가 오랫동안 이게 지나오면서 없어졌던 일단 그 유기물 자체가 다 없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농사를 질라 그러면 이 유기물을 넣어야 된다. 이건 다 알아요. 그런데 뭘 뺐냐? 화산 폭발이 어떻게 됐어요? 고온으로다가 처리됐잖아. 고온으로다가.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안 해야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 뭘 알아야 된다? 지금 있는 유기물을 얘네들이 갖고 있는 열을 활용해라 이거야. 이게 자연의 언명이야. 내가 얘기하면. 그걸 나는 지시를 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이거를 터득해서 이걸 갖고 그 열을 만드는 거예요. 고열로다가 70도 이상을 그냥 열로다가 해서 그 유기물을 분쇄해서 그걸 토양에다가 넣으면 농사가 잘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화산재에 대한 거, 그 뭐 탄소 이런 얘기는 이제는 하지 마시고 이렇게 내 얘기를 곁들여서 이해가 되신다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 예. 그러면 그 발효 퇴비에서 지금 이제 그 이장님이 쓰시는 이 황의 역할이 어떤 역할인가요? 황 안 써요. 아니 그 이제 그걸 한글을 넣는다고 하셨잖아요. 예, 토양에다가. 예, 토양에 넣으면은 이제 그 황의 역할이 그 충을 죽이는 역할인지 아니면은 그 식물에 뭐 열매나 이런 데 영향을 주는 건지 그게 좀 그거하고는 전혀 이제 다른 상관이 얘기고 없습니까? 지금 토양보로제를 넣는다는 것은 네네. 유기물이잖아요. 네네. 그 유기물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자연의 어떠한 그 이 에너지 소통이 굉장히 많았겠죠. 네. 씨앗을 엿다가 땅에다 떨궜는데 얘가 자라요.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자랄까? 네가 여기다 영양제 맞춰줘서 자란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자연에서 어떠한 환경에 맞게 얘는 자라고 있어요. 그게 정화예요. 얘가 자라는 목적은 정화의 목적을 두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놓고 지금 만들어 놓은 토양 발효제를 유기물 이것을 만드는데 고온으로다가 처리됐다 어떠한 건물이 이 자연에서 이렇게 정화를 하고 남은 그 찌꺼기잖아요. 그죠? 예, 볏짚이든 뭐든 그 찌꺼기를 고온으로다가 다시 처리를 한다.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는 지금 처리를 한다는 것은 정화를 목적으로 다 두고 한다 그러면 이거를 분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분쇄한다는 것은 자연 상태에서 그냥 놔두면 분쇄가 안 될까요? 되죠? 산의 낙엽도 떨어져서 올해 떨어진 낙엽이 올해 낙엽이 봄에 생겨가지고 올해 정화를 하고 떨어졌어요. 이 낙엽이 어디서 왔을까? 어디서 왔을 거 아니에요. 그쵸? 왔어.
그러면 얘가 떨어져서 우리가 보기에 몇 년 동안 지나면서 얘가 없어져. 사라져. 그죠? 뭐 흙으로 뭐 들어갈 때는 등 얘기가 많아. 그렇지만 그런 게 아니라 우주로 가요. 우주로. 얘가 온 곳으로다가 가서 다시 정화돼서 다시 또 내려와요. 이렇게 그런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우주로 분쇄가 돼서 가려고 그러면 시간이 얼마큼 걸린다? 제가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1000년 걸린다. 그래서 1000년은 걸려야 얘가 돌아갔다 다시 오는데 지금 에너지 농법에서 이 자연의 그 이런 건물을 모아서 물을 줘서 분쇄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발효를 한다는 것은 새로운 정화를 시작하게 되면 150일 만에 다 분쇄를 해버려요. 자연에서 뭐 인위적인 게 아니라 인위적인 건 물먹이기 한 거예요. 그리고 쌓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놓으면 분쇄가 다 돼서 우주로 갈 준비를 한다. 요거예요. 그 가기 전에 우리는 요걸 붙드는 거예요. 1000년에 걸려서 갈 것을 우리는 150일 만에 이걸 만든다. 자,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1000년의 에너지를 농축해서 나는 한 번에 갖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셔. 엄청나죠? 이거를 밭에다 놓어. 근데 농사가 안 된다고? 바로 이런 원리예요. 예. 이해가 되시나? 물어본 거하고 좀 달라요? 질문사항하고? 아니 이제 그 부분은 그 부분 이제 황에 대해서 그게 그 얘기를 빼내먹었지. 얘네들이 낙엽이 생길 때 이 네, 자연에 황이 없을까요? 있죠. 황이 없을까? 나트륨이 없을까? 어떤 영양제고 얘가 필요한 거 다 끌고 들어와요. 여기다가 직접 우리가 만들어 주지 않아도. 네, 자, 농업 현장에서 이걸 만드는 거예요. 이 1000년의 에너지 속에는 네, 여기에 성분을 검사하게 되면 없어요. 안 나와. 네, 그런데 이걸 토양에다가 눈과 동시에 토양하고 만나서 여기서 움직이면 황, 나트륨, 어떤 영양제 이런 거를 다 끌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 얘가 가기 위해서. 얘가 다른 거를 정화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유황이나 이런 거를 따로 쓰지 않아도 식물에 네. 포함되고 있는 그 이 황 성분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아니 저기 F2를 만드실 때 그 발효하신 걸 넣는다고 하셨는데 그 넣는 이유에 대해서 그거는 황을 더 불러들이기 위해서. 그 네, 황을 쓰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네, 황이 여기서 다른 게 발효되고 있음으로 인해서 네. 여기 황 성분이 있으면 네, 이 성분이 더 많은 성분이 쫓아 들어온다는 거죠. 네, 네. 네, 그거를 주기 위해서 이제 소량 쓰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황 얘기를 했으니까 마늘이나 양파, 대파, 부추 이러한 식물에는 황 성분이 많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몸에 좋다라고. 네, 그래서 그 유황을 먹는 분들이 있어. 식이 유황 먹으면 되겠지. 근데 그 황하고는 달라요. 네, 식물 속에 들어있는 건. 그런데 지금 마늘에 황 성분이 많으면 굉장히 좋은데 이 황 성분이 없어요. 옛날보다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조사한 걸 보면. 그래서 마늘을 전문으로 재배하는 분이 그 수요 세미나에 작년에 다녀가신 분이 있는데 네, 그분이 얘기하기를 황 성분만 조금 더 나오면 네. 이게 우리나라에서 좀 값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대요. 지금 그런 걸 조사하고 있으니까 영양 성분에서 네. 황 성분을. 네, 그런데 지금 황 성분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인삼에서 지금 어떠한 그 좋은 성분이 떨어져 나가듯이 네, 사포닌이 점점점 없어지듯이 그런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 그게 화학적인 거를 우리가 많이 쓰기 때문에 네, 정화는 못하고 네, 그게 다 사멸되고 있어요. 그걸 정화하기 위해서 다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다 내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유황을 많이 뿌려요, 그 사람들이. 근데 놀랍게도 내가 그거 뿌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몇 년 동안 해보니까 어떠냐 했더니 그래도 안 나온대. 유황을 만들어서 그 마늘에다가 뿌려서 그 황성분을 높이려고 그러잖아요. 역효과가 나요. 오히려 더 줄어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 토양 발효제를 그냥 써요. 황을 쓰는 게 아니라. 그러면 마늘에 황 성분이 내가 장담해 늘어나요. 그건 내가 직접 검사는 안 했지만 내 경험으로다가 볼 때 그거는 100% 아마 맞을 겁니다. 맞는다라고 내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이분이 받으셔야죠. 네. 여기 서방님은 전국구 아니에요? 이제 그렇죠. 차를 몰고 예. 전국구. 그리고 지금 여기 연구원은 택배. 예, 예. 그러면 어떤 지역에서 네. 가정집을 방문하잖아요. 네. 근데 그걸 왜 해요? 직업이 왜 하냐고 지금. 돈을 벌어야 예, 아니, 예, 지금. 경제 때문에 하는 네, 지금. 그래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바꿔요. 물론 이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지만 자연에서 연구원을 돈을 벌 수 있는 방편으로다가 택배 일을 지금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됐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거를 바꿔요. 어떻게? 나는 지금 공부 중이다. 근데 공부를 하는데 나는 허가 맞고 공인으로서 물건을 든 거는 방편이고 어떠한 집을 나는 방문할 수 있는 특허를 가진 사람이다. 그리고 매일같이 새로운 사람을 나는 매일같이 만날 수 있고 접할 수 있다. 자, 이제 공부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자, 이 공부 속에 돈이라는 것은 저절로 통장으로 들어온다. 사람을 많이 만나면 만날수록 물건을 많이 만나면 만나서 운반할수록 돈은 통장에 들어오잖아. 돈 벌려고 안 해도.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 자, 이제는 그거를 공부로 삼고 모든 것을 다 이제는 바꿔서 지금처럼 스트레스 받지 말고 감사합니다. 저한테 이런 공부를 주셨는데 제가 이걸 몰랐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그 물건을 들고 이건 방편이야. 사람을 만나는 거야. 자, 부잣집도 가난한 사람도 어려운 사람도 아주머니도 어린 아이도 노인도 연구원 앞에는 엄청나게 그 사람들을 계속 보여주고 만나게 해주고 있어. 어느 정도까지 공부가 된다 그러면 이제 달리 보여. 엄청난 공부가 있어 거기에. 그런데 이거는 다 빼놓고 돈 벌 목적으로다가 여기에 이게 무슨 물건인지도 모르고 초인제 물리니까 전화하니까 받지도 않네 짜증내고 절대 그럴 만한 일이 있으니까 그런 만한 일이 딱딱 벌어지는 거야. 그걸 공부라고 생각하고 그 하루 일과를 탁탁 채워. 엄청나게 달라져. 내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 감사합니다. 네. 무시하는 거는 그러니까 무시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공부로다가 기다리시면 삼고 해야지. 거기에 엄청나게 큰 공부가 들어가 있어요. 모든 지금 용달차 한다는 거 물론 다른 사람들이 무시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본인은 이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유튜브에도 그 내용이 있어요. 예전에 아주 자동차 문화가 없을 때 부잣집에를 갈 수 있는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짐꾼이 있었어요. 아시죠? 시장에서 짐을 날라주는. 그러다가 그 시장에서 짐꾼이 조금 사회가 발전되면서 지게가 나와요. 지게에다 하니까는 이제는 들지 않아도 지게에다 지니까 많은 짐을 질 수 있고 또 돈도 좀 더 받을 수 있고. 자, 그러다가 더 큰 짐을 수송할 수 있는, 운송할 수 있는 리어카가 나와요. 그죠? 이게 사회 발전 속에서 짐꾼이 이제 이렇게 시대적으로다가 바뀌어. 그러다가 마차가 나와요. 지금은 차. 그죠? 자동차. 자, 짐꾼에서 바뀐 게 뭐가 있어요?
잘 생각하셔야 돼. 이거 그냥 허투루 그냥 넘겨버리지 말고 짐꾼이다. 그런데 짐꾼은 어떠한 집을, 어떠한 지금은 지역을 엄청나게 볼 수가 있고 갈 수가 있어. 어떻게? 내 돈을 안 들이고 돈을 줘. 돈을 주면서 너를 지금 공부시키고 있어. 이걸 빼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벌려고 거기를 가고 있어. 스트레스 받지. 돈의 노예가 됐어. 감사하는 마음으로. 돈의 노예가 돼서.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의 전환이라는 거는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연구원 여러분이라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이거를 농사꾼으로서 한다 그러면 참 처참해. 그렇지만 지금까지의 농업에서 이 농업을 다시 재조명하고 연구한다. 연구원으로서 시작을 한다 그러면 이제는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연에서 볼 때도 다른 에너지를 넣어준다는 거죠. 그리고 보는 모든 그 물질이 달리 보여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지금 뭐 내가 그 가는 데마다 통장에다 돈을 넣어주는데 뭘 그렇잖아요. 돈을 주는데 돈을 주면서 사회에서 지금 공부시키고 있어.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라고. 자, 이걸 알고 3년만 열심히 잘해보셔. 그래도 짐꾼을 하고 있고 그래도 그거를 하고 있는지 이 공부가 끝나는 데로다가 다른 공부가 또 들어간다. 우리는 연속 공부 속에 살고 있고 이 지구촌은 학교예요. 거대한 학교. 여기서 여러분들이 공부 잘 하셔야 돼. 그래서 공부를 얼마큼 했냐에 따라서 내 내공이 증폭되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디서 왔듯이 이제 분리가 될 때가 있어. 탁 분리가 되면 그때 4차원의 5차원의 그 문이 열고 그냥 그대로 갈 수가 있어. 근데 그게 안 되고 여기서 돈 되고 그냥 공부는 안 되고 내 내공이 없어. 그러면 여기서 이제 못 떠나지. 힘들어져. 무척 힘들어져. 예,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말씀드리니까 이거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연구 활동 열심히 하기를 네, 당부드려요.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배고프실